네,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오늘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 이번 주도 계속 덥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우리 시장 정말 핫한 일정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질 FOMC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대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증시만 놓고 보자면 이번 주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정들이 많지만 우리 시장은 정말 오늘 파랗게 식어 있었는데요. 특히 코스피는 2700선 간신히 사수하는 모습이었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테마 장세가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핫딜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공대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날이 덥지 않나요? 너무 덥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정말 폭염주의보가 또 내려졌다. 이렇게 아침에 뉴스도 봤는데 제가 오늘 너무 이제 자외선이 강하다 보니까 이 선글라스를 끼고 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글라스를 네. 낀지 잊어버렸다 이거죠. 네네, 그렇죠. 네. 이렇게 더운 날 선글라스를 딱 낀 이 제 마음이 오늘 시장 같았습니다. 정말 깜깜했습니다. 답답하고 이게 뭔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이 답답한 기분.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테마 장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좀 답답함이 좀 많이 좀 있으셨는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아무래도 FOMC 일정도 있고, 네. 그리고 CPI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불안감 때문에 좀 매물이 출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이 한 1조 이상의 매도세가 출회돼서 지수를 하방 압력을 좀 가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또 어닝 2분기 어닝 시즌을 좀 맞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까지는 미선물도 지금 약세를 좀 보이는 만큼,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어느새 지금 1380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FOMC 일정이 좀 파월의 발언이 좀 매파적으로 나와준다면은 1,400원도 좀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는 만큼 이번 주는 좀 보수적으로 수익 나면은 분할 매도로 수익을 좀 안전하게 챙기시는 그런 전략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참 이번 주장 시작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소신을 갖고 그리고 내 종목을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를 위해서 또 이 15분 종목 상담 코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고민점들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빙그레고요. 11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매도 시점 목표가 얼마로 해야 될까요? 라고 왔는데 현재 빙그레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는 11만 2,100원입니다. 그리고 24% 급등 보여줬던 오늘 굉장히 주목받았던 그런 종목이었죠. 빙그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빙그레는 날씨가 6월 장마철이 이번 6월 말일이죠. 장마가 되기 전까지는 무더위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기세가
이번 주에 대구가 한 33도, 34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엄청나네요. 예, 그리고 중국도 최근에 40도를 넘는 글로벌 시장 역시 중국도 40도가 넘고 있고 인도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50도가 넘게 지금 무더위가 이어지고 네.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지만은 네. 아직 흐름은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높이면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다만 보다 좀 높으세요. 매수가가 11만 5천 원 부근인데 과거에 연봉으로 본다면은 2013년도에 최고가가 14만 원까지 오른 적이 있기 때문에 추세만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견인해 준다면은 그렇다면은 14만 원까지도 욕심을 좀 내볼 수도 있지만은 네. 그래도 이번 주에 아무래도 앞서 얘기했듯이 파월의 발언을 앞두고 있고 FOMC 일정도 있고 CPI도 있고 좀 개인적으로는 CPI 때 좀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 월화수는 눌림을 좀 줬다가 CPI 발표할 때 좀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는 좀 보수적으로 수익 나면 좀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부터는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단기 목표가는 오늘 고점이 11만 5,500원 부근에서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지지선은 오늘 종가 부근인 11만 2,1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11만 5,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연도에 역대급 더위가 찾아온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듯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역대급 더위를 또 대비할 때 또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이 있지 않을까요? 앞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네. 전력 소비 얘기할 때 열대야 테마도 된다라고 좀 설명을 네.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빙그레라든지 네. 최근에 음식료 쪽이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 음식료만 보지 마시고 전력 설비라든지 전선이라든지 혹은 그런 쪽 수요가 좀 증가될 것 같은 네. 그런 쪽을 좀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 역시 같이 좀 수급이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섹터 위주로 들어가신다면은 더 고수익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A팩트입니다. 6,000원 매수가시고요. 평단가라는데 수익 중이시고 언제 익절해야 될까요? 비중 너무 적게 들어가서 5% 정도 됩니다. 라고 왔습니다. A팩트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6,100원입니다. 지금 100원 정도 수익권에서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6월 4일 날 7,250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매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이 A팩트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A팩트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전형적인 우상향 국면에 있어요. 네. 그리고 박스권 구간에서 과거에 일전에 박스권으로 한 5,000원대에서 6,200원대를 반복적인 흐름을 좀 보였다가 지금 저항을 맞던 6,200원대를 시원하게 6월 4일 날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를 해줬죠.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게 HBM을 공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실리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세를 좀 나타냈었는데 최근에 오늘 좀 삼성전자라든지 좀 눌림을 좀 받았죠. 엔비디아가 좀 하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동시에 좀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됐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단기 지지선은 6,000원대를 강하게 좀 11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고 과거에 저항을 맞던 6,200원 요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을 보여준다면은 6,200원대를 돌파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분할 매도로 돌파하게 된다면은 분할 매도로 익절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팩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됩니다.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와 함께 고민점도 함께 나눠보면 더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청담 글로벌입니다. 매수가 9,000원이시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 8,200원으로 확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점이 작년 10월에 5,980원까지 갔다가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걱정 되실 것 같아요. 9,000원을 또 목전에 앞두고 있지만 또 여기까지 오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청담글로벌은 항상 매번 좀 빈번하게 좀 윗꼬리가 많이 좀 출현되는 네. 그런 종목입니다. 20%까지 급등세를 보였다가도 네. 장 끝날 때 보면은 0.13%에 마감을 하고 4월 17일 날도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고 최근에 5월 20일 날도 10%까지 급등했다가 끝날 때 보니까 2%에 마감을 했죠. 고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세를 한번 줬을 때는 좀 매도를 일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매수가가 9,000원이면 좀 너무 좀 높죠. 예, 거의 고점 부근 시세가 좀 분출했을 때 저항 맞는 저항선 부근에서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비중도 20%라서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엔벨로프 하단 부근인 단기 지지선은 8,000원 부근을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중심선인 8,500원 부근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다시 9,000원대까지 되돌림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은 9,000원대에서 본전 매도로 빠져나오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본느인데요. 본느를 두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흑흑 울고 싶다님의 이 종목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본느고요. 4,250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 문인데 본느 오늘 종가 확인해보니까 3,995원입니다. 사실 이 화장품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던 그 시점에는 이 실적에 대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줬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이런 재료가 이제 어느 정도 소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일제히 화장품주들도 조금 소외를 받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이 추가 매수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번 주가 좀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분기 어닝 네. 시즌을 좀 맞이할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좀 눌림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돼요. 본느도 그렇고 화장품 관련주도 그렇고 실적으로 급등세를 보였던 뭐 자동차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좀 급등세를 보이고 나서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3,800원 부근을 좀 단기 지지선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6월 달까지는 조정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에 반등을 보여주면은 7월 달 정도의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박스권으로 일봉상 3,900원에서 4,400원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 업종인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네.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실리콘투라든지 관련 업종을 좀 같이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추세가 같이 좀 꺾였는지 오름세를 같이 보이는지 같이 좀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지지선이 3,8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 매수보다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가 4,200원대인데 4,400원 부근, 4,3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이 종목으로 다시 또 진입하고 싶으면은 본전 정도에 다시 매도를 했다가 3,800원 부근까지 다시 내려오면은 다시 잡는 그런 전략을 가지셨으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본느 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이 혹시 그 기초 화장품 쓰시는 브랜드가 있나요? 화장품은 안 써가지고 그러면은 뭘 쓰실까요? 저는 그냥 스킨하고 로션 정도가 끝입니다. 그게 기초 화장품 아닌가요? 그것도 좀 안 써가지고. 잘 안 쓰세요? 네. 아니, 오늘 또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던 게 이제 남성분들은 네. 씻을 때 올인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도 그러세요? 샴푸 따로 뭐 다 따로 쓰시나요? 네, 다 따라서. 그래서 저도 약간 조금 문화 충격을 받아서 놀래기는 했는데 사실 요즘 젊은 남성분들도 의료기기나 화장품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의료기기 관련주나 뭐 이런 의료 AI나 이런 쪽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의료 AI 쪽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네네네. 있어요. 아무래도 미래의 성장주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도 또
종목들마다 네. 회사 기업들마다 실적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종목마다 좀 네. 다르지 않을까 싶고 네. 그중에서 좀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할 네. 거면은 그런 쪽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미래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업황들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올인원은 안 쓰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W게임즈입니다. 45,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65% 가지고 계시고요. W게임즈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는 44,200원인데 사실 65%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권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걱정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비중이 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시간이 답일까요? 지금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긴 호흡으로 본다면은 네.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3만 원짜리가 48,000원까지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 국면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져요. 무중 재료 소멸로 인해서 이때 당시에 3월 달에 급락세를 한번 보였다가도 다시 저점을 좀 다지면서 48,000원까지 반등에 성공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38,000원대에서 저점을 42,000원까지 높이면서 오늘 종가가 44,000원에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가 45,000원 부근이신데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지지선은 121선과 61선이 겹치는 이 부분 42,000원 부분에서 네. 단기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엔벨로프 네. 하단 부분이죠.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42,000원 부분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중심선인 45,000원 부분을 돌파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돌파만 해준다면은 다시 정고점 부분인 47,0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왕이면은 47,000원에서 더 욕심내시지 마시고 한번 올라왔을 때 2월 달에도 그렇고 5월 달에도 그렇고 48,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2번 정도 맞으면서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적이 있기 때문에 47,000원에서 48,000원 부근에서 안전하게 수익 실현으로 비중도 좀 높기 때문에 일단 본전에 오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요. 그다음 돌파 여부를 보면서 돌파한다면은 47,000원, 48,000원대에서 안전하게 수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W게임즈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세명전기입니다. 5,600원에 매수하셨고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는 5,620원으로 29%대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사실 제가 유출을 해봤을 때는 사실 전기주, 전력기기주들이 굉장히 잘 갔던 시점에 이제 같이 올라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7,700원까지 갔었던 이 종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또 이런 또 희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팔아야 되나 다시는 안 갈 거 아닌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점도 드실 것 같은데 세명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한 만큼 아무래도 내일 좀 갭상으로 좀 떠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네. 30만 주 정도 쌓여 있는 거 보면은 내일 아마 한 3% 정도, 4% 정도 갭상이 예상이 되고 지금 매수가가 5,600원이면은 거의 상한가를 좀 따라잡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 만큼 좀 올라오면은 좀 수익을 일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상한가 가고 나서 5월 달에도 5월 8일 날에도 시가가 14%까지 떠서 시작했다가 고점이 22%까지 급등한 적이 있죠. 갭상으로 떠서 시작하면은 꼭 차익 매물이 근데 반면에 꼭 출회가 되기 때문에 일부 수익 실현하고 단기 지지선은 오늘 종가 부분인 5,620원 단기 지지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은 추세를 좀 볼 줄 아시면은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정고점이 7,700원인데 7,700원까지는 추세 보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6,000원 이상 올라오면은 분할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명전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오늘은 여기서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타임어택 코너 항상 15분 정도만 진행하고 있으니까 15분 코너 안에서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면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til과 함께하세요. 네, 저희 종목 상담 내일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고요. 잠시 뒤에 말씀드릴 웅덩이 기법까지 또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우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죠? 아,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잘 보내고 오셨죠. 근데 우리 시장이 잘 보내고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그랬고 그나마 다행인 건 코스피가 그나마 낙폭을 줄이면서 2,700선은 사수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번 주에 빅 이벤트 주간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걸 제가 살짝 들어보니까 이번 주에는 이 본격적인 매매보다는 약간 단기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모든 섹터 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나요? 최근에 좀 수급이 유입되는 업종은 뭐 음식료라든지 네.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런 쪽은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어서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2차 전지는 이제 중국 관세 이번 주에 좀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실려서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는 좀 엔비디아 따라서 액면 분할 이후에 그 주가 향방에 따라서 움직임을 같이 좀 보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좀 띠고 있고요. 아무래도 근데 FOMC 일정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지수가 좀 밀리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CPI 발표할 때쯤에 다시 좀 둔화되는 그런 소식 때문에 다시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현재 금리 인하가 좀 후퇴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다시 좀 뒷걸음 쳤지만은 CPI가 발표되고 나서 다시 좀 분위기가 고조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수 상방으로 다시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시장 상황을 좀 봐가면서 단타도 시장이 안 좋을 때 단타 치면 사실 적중률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적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 하지만 보수적으로 봐도 저희는 공부를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타이밍으로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조금 말을 해보면 오늘은 사실 테마 장세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빙과주들 그리고 전력기기 쪽만 전 눈에 좀 띄었거든요. 이쪽 섹터는 정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섹터겠죠? 전력이나 전선은 이번 주에 좀 눌렸을 때 매수를 해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원전도 마찬가지고 원전도 영국에서 원전팀이 또 방문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반응이 좀 오지 않을까,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전력이나 전선 그리고 원전 그런 쪽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빙과 쪽은 정말 단기죠. 단기 트레이딩이겠죠. 빙과는 오늘 좀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네. 사실 내일 좀 갭상으로 좀 떠서 시작했다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오른 만큼 파는 물량도 출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을 내고 계시다면 빨리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세요? 이것도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이왕이면은 분할 매수로 하듯이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세 보면서 대응해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봤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이번에 아마 금리 동결이 될 것이다. 이쪽에 힘이 좀 많이 실리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하고 나면 정말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그렇다면 금리 인하의 수혜주들이 또 성장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네네. 성장주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인터넷, 제약 바이오 많은데 이쪽을 지금 공략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기술주가 오늘 좀 부분적으로 좀 오르긴 했지만은 네. 아무래도 월화수는 이제 불안감 때문에 저는 좀 기술주가 좀 눌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반면에 은행주라든지 금리
인상의 불안감을 야기할 때 경기 방어주라든지 그런 쪽이 좀 고개를 좀 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들고 있고, 그리고 곡물 가격도 밀 가격도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 풋 종목들이 장 초반에 월화수 정도는 좀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들고요. 오늘도 방산주라든지 북한 이슈로 인해서 방산주도 좀 많이 좀 올랐더라고요. 풋 종목들이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주는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는 사실 지난주부터 좀 상승세를 좀 많이 보인 만큼 이번 주에 일정이 앞서서 좀 매물이 출회됐다가 이번 주 끝날 때 CPI 발표할 때쯤에 목요일쯤에 그쯤에 다시 좀 고개를 들지 않을까,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이 좀 눌릴 때, 그리고 기술주가 눌릴 때 저희는 또 웅덩이 기법을 배워보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 기법 자체가 기술주를 잡는 데 정말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 배워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공대원 전문가님이 직접 만든 우리 웅덩이 기법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네, 웅덩이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웅덩이 기법은 일단 웅덩이가 움푹 파여서 물이 괴어 있는 거를 웅덩이라고 하죠. 이게 보조지표상에서 저는 거의 지하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많이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지금 과매도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점은 뉴스가 뜨기 전에 모멘텀이 좀 터지기 전에 그 전에 발목 부근에서 빠른 선침해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섹터 위주로 오늘 뭐 음식료가 잘 갔으면은 그러면은 음식료 관련주 중에서 웅덩이가 좀 떠 있는지, 웅덩이가 포착이 됐는지 그 중에서 좀 고수익을 좀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주 역시 마찬가지로 모멘텀이 살아 있으면은 더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슈가 있거나 앞으로의 일정, 6월달 일정, 7월달 일정, 8월달 일정 이런 앞으로 일정들에 대해서 미리 선침해를 해서 8월달에 다 터질 때 추격 매수나 내동 매매 하시지 마시고 웅덩이 떴을 때 진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이상의 고수익을 노려보는 그런 매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고수익, 이제 웅덩이 포착 이제 일정을 같이 보면요. 일단 앞으로 이제 오는 6월 13일 날 의료 AI AWC가 이제 개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료 AI 관련주들도 좀 단발성을 부분적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6월 19일 날 인터배터리 유럽 2024가 개최를 지금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요즘에 너무 좀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웅덩이가 다 포착이 된 상황에서 날아가는 게 확인이 됐었죠. 이렇게 일정을 만약에 미리 알았더라면은 5월 달에 만약에 매수를 했더라면은 2차 전지주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6월 27일 날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첫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주라든지 그런 쪽, 에너지라든지 그런 쪽이 또 움직임을 또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웅덩이가 떠 있는 그런 종목을 포착하면은 고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7월 달에는 메타가 새 AI 모델인 라마3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관련주라든지 라마 관련주라든지 그 전에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웅덩이가 지금 포착되는 그런 종목들을 진입하게 되면은 고수익을 또 노려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원전 7월 15일 날 체코 원전 최종 승인 평가 보고서가 제출이 되죠.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방한도 하고 이렇게 체코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실리면서 웅덩이가 포착이 되면은 다시 반등세를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원전 테마주 중에서도 웅덩이가 좀 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포착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고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은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잡는 정말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저희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받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웅덩이 기법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신청만 하시면 다 드리는 거죠? 네, 누구나 신청만 해주시면은 100% 무료로 제가 설명까지 디테일하게 다 작성을 해놨으니까요. 받아가셔서 설정만 등록만 하시면은 누구나 다 챙겨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종목을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굉장히 또 속상한 건데 이 기법 배워서 꼭 수익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기법의 매매 포인트랑 예시 종목으로 조금 더 쉽게 알아볼 텐데 오늘 예시 종목이 세 종목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NHN 벅스, IS 이커머스, 넥스틸 이렇게 세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장에서 이 세 종목이 굉장히 또 강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이 세 종목이 웅덩이가 또 다 나타났겠죠. 네,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급이 좀 몰리면서 급등세를 뉴스가 뜨면서 이제 호재성 뉴스가 뜨면서 급등세를 좀 보였는데 이건 역시 여러분들도 미리 알았더라면은 이렇게 그렇죠.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 기법 꼭 놓치지 말고 다들 신청하셔서 무료로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웅덩이 기법 매매 포인트가 총 4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지하를 암시하는 그런 움푹 파인 웅덩이가 반드시 신호가 포착이 돼야 되고요. 그 신호도 총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웅덩이,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웅덩이가 총 3가지가 지하를 암시하는 웅덩이가 3가지가 반드시 떠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웅덩이 출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더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더 내렸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웅덩이 출현했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해야지가 아니라 출현하고 나서 저점 부근을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좀 느긋하게 천천히 좀 보시고 나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실레이터 역시 조정을 암시하죠. 오실레이터 역시 활용하게 되면은 조정이 끝나가는구나, 조정이 아직 남았구나를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더 적중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확인하고 들어가시면은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요. 자, 예시 종목을 함께 보면은 첫 번째로 다음 화면 보면은 NHN 벅스인데요. 자, 오늘 시세가 20%까지 급등세를 보였다가 윗꼬리가 출현되면서 4,320원에 플러스 11.48%의 마감을 지었는데요. 자, 보면은 동그라미로 이제 화살표가 가운데에 떠 있는 게 보이시죠? 신호가 뜨고 나서 웅덩이가 밑에 네모 박스 보면은 하단에 첫 번째 웅덩이 단기적으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 세 번째로 장기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웅덩이가 다 출현하고 나서 화살표가 뜨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밑에 맨 하단 보면은 오실레이터가 점점 음봉이 점점 짧아지죠. 음봉이 짧아지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슈팅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도 알았더라면 웅덩이 기법을 알았더라면 미리 선침해서 거의 뭐 30% 정도의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을 예시 종목을 같이 보면요. 자, IS 이커머스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점상으로 마감을 지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역시 동일하게 동그라미로 화살표가 뿅 뜨고 나서 최저점 1,534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살표가 한 3번은 뜨죠. 3번 정도 바닥이다를 암시하는 화살표가 3번이나 뜨고 나서 웅덩이가 밑에 3가지를 충족시키는 웅덩이가 다 포착이 되고 나서 오실레이터 보면은 맨 음봉이 짧아지더니 결국은 양봉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더니 오늘 점상으로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웅덩이 기법을 미리 알았더라면은 미리 선침해를 해서 추격 매수 안 하더라도 1,500원에서 2,400원까지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 기법 예시를 보면요. 자, 넥스트리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웅덩이가 언제 떴냐면요. 자, 1월 말부터 웅덩이가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동그라미로 화살표가 뿅 뜨더니 밑에 하단에 보면은 웅덩이가 3개가 다 출현을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물이 고여 있고 지하를 암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3가지가 다 충족하고 나서 이때가 최저점이었습니다. 거의 6,400원 부근이 바닥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1,700원까지 6월 7일 날 1,770원까지 고점을 형성했죠. 오늘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되돌림으로 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웅덩이를 미리 알았더라면은
알았더라면 6,400원대에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했었을 것이고 직장인분들이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 뭐 회의하고 바쁘거나 일하느라 바쁜데 그러신 분들은 6,400원에 매수를 해놓고 천천히 저점 올라가는 거 보면서 거래량 터질 때 지금처럼 거래량 터지면서 1,700원까지 올랐을 때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웅덩이 기법은 단기보다는 장기에 조금 더 적합한가요? 단기로 접근하셔도 되고 장기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6,400원에서 뭐 8,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오름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할 거면은 8,000원대에서 매도를 해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추세 보면서 대응해도 뭐 유효했던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웅덩이 기법은 단기도 괜찮고 장기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받아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 갖다 대시면 노란 똑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쉽게 웅덩이 기법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저희가 웅덩이 기법으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또 잡았었는데 오늘 몇 종목을 한번 AS 해볼까요? 오늘은 4종목 들고 왔습니다. 4종목이요? 네. 5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4종목이었나요? 5종목이네요. 네, 5종목 하나 더 플러스해서 빠르게 또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HPSP고요. 저희가 5월 14일에 받았습니다. 매수가는 36,850원, 시세가 45,600원까지 나와서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2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보니까 그래도 4만 원은 지켜냈고요. 최근에 움직임이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계속 점검을 받았었는데 38,000원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자리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 볼까요? 지금 자리도 뭐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때 당시에 추천을 드렸을 때 앞으로 예스티랑 좀 소송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과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작년 9월 달부터 현재까지 뭐 4월 달에 발표를 한다, 5월 달에 발표를 한다, 6월 달에 발표를 한다. 지금 6월 13일 정도, 6월 14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지연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정고점 부근인 46,000원을 좀 두드리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때 당시에 메이저급 세력들이 순 매집 중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기준금리가 캐나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인하될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기술주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차트를 같이 보면은 누적 수익률은 23%고 차트를 같이 보시면요. 자, 일단은 저점을 높이면서 36,000원, 5월 10일 날 36,000원대에서 38,000원대, 그리고 지금 현재 종가가 42,200원대입니다. 자, 저점을 높이면서 엔벨로프 상단 부분을 계속 두드리면서 61선까지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8,000원 부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재차 중심선 돌파하고 41,000원대를 좀 돌파를 하고 다시 되돌림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다만 이번 주에 좀 지수를 압박을 가하는 일정들이 경제 지표도 그렇고 많이 좀 앞두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 만큼 이번 주 초는 좀 아직까지 4만 원대를 좀 횡보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이번 주 한 말부터 좀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경제 지표를 보면서 엔비디아의 흐름도 같이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은 38,000원의 지지 여부를 잘 확인하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구간에서 접근은 어떨까요? 지금 매수도 가능할까요? 지금 매수할 거면은 분할 매수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만 원대에서 다 사는 게 아니라 4만 원대에서 매수했다가 38,000원까지 내려오면은 평단을 낮추면서 다시 매수했다가 이렇게 분할 매수로 대응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잘 체크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5월 13일 퀄리터스 반도체고요. 매수가는 22,200원, 시세는 28,450원까지 났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28%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오늘 유상증자 권리락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두셨던 전략이 22,000원 아래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해서 사실 이게 악재로 인식이 되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빠진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권리락 발생에서도 매물이 출회되긴 했지만은 지금 계속 한 24,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라가기만 하면은 강한 매도세로 인해서 윗꼬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출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유상증자 발행가도 23,000원으로 알고 있고 그 이하로 매수한다면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제가 매수가 드린 것도 5월 13일 날 22,200원으로 드렸기 때문에 발행가 밑으로 매수를 한다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드릴 때도 역시 하반기에 수익이 좀 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내년부터 흑자로 좀 전환될 것이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좀 전환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자리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수가 이하로 매수한다면 아직까지도 좀 유효해 보이고요. 긴 조정 끝에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19,000원까지 내려갔던 종목이 지금 현재는 22,000원 부근을 맴돌듯이 저점을 높이면서 이평선을 지금 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강한 이제 악성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22,000원 아래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전략으로 그대로 가면 되겠죠? 네. 네, 퀄리타스 반도체 체크해봤고요. 그 다음 종목도 바로 체크해보겠습니다. HLB고요. 5월 21일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48,500원, 시세가 67,600원까지 나왔고요.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거의 4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니까 6만 원은 이탈을 했고요. 지금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단기 지지선이 58,00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지금은 좀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강한 매도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도 아닌 그런 횡보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추천 당시에 이제 승인 불발되면서 급락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나서 웅덩이가 떠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제 FDA 제 신청을 지금 하면서 기대감이 몰리면서 거의 한 6거래일 정도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가 누적 수익률이 40%까지 올라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점을 높이면서 45,000원대에서 58,000원대까지 저점 높이면서 파동을 그리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횡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다 밀집돼야 상방을 좀 가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만큼 현재까지는 들고 계신다면은 58,0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이탈하면은 익절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골든크로스로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렇다면 58,000원을 기준으로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전량 수익 실현을 하고 만약에 계속 간다면 홀딩을 하자. 이런 전략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5월 29일 금양이고요. 매수가는 87,000원 그리고 시세가 92,000원까지 났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은 11% 넘어가고 있네요. 1차 목표가 저희가 9만 원이었는데 오늘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시가를 지금 고가로 만들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2.7% 하락하면서 87,5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저희가 1차 목표가 9만 원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그렇다면 2차 목표가가 있을까요? 자, 금양의 2차 목표가를 보기 전에 네. 일단 금양이 나갔던 이유가 일단 인터배터리가 개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6월 19일 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주의 수급 유입으로 같이 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가 양극재 수출도 좀 회복하고 있는 14개월 만에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고 중국 관세, 전기차 그런 흐름으로 같이 좀 엮여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6월 19일 날 인터배터리가 지금 개최가 되기 때문에 개최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만큼 1차 목표가는 도달은 했지만은 차트 보면서 같이 보면요. 자, 일단 차트 보시면은 신호 보시면은 화살표가 떴을 때 그때 7만 원대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고 그 후로
어떠한 기간 소요 없이 바로 오름세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는 엔벨로프 중심선인 9만 원 부근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단기적으로 지지선은 8만 5천 원대, 8만 5천 원대를 지지해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5일선을 타면서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8만 5천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뭐 유효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양음약으로 좀 오늘 좀 매물이 좀 출회됐지만은 만약에 오늘 9만 원대를 다시 두드리면서 돌파 여부가 보여진다면은 엔벨로프 상단 부근인 9만 5천 원대까지도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8만 5천 원을 깨게 된다면 전량 수익 실현을 하고 만약 9만 원을 두드리고 올라간다면 9만 5천 원까지 2차로 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금양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SBB테크고요. 저희가 6월 3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22,100원, 시세는 23,800원까지 나와서요. 누적 수익률이 지금 7%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6월 들어서 이 종목이 조금씩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고 오늘 5.5% 상승하면서 시세가 났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23,650원에 마감이 됐고요. 저희가 1차 목표가가 24,000원이었거든요. 그 근처까지 왔습니다. 여전히 홀딩일까요? 네, 여전히 홀딩이고요. 제가 보내드린 종목들은 다 사실 바닥권에서 보내드려서 그렇게 막 조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삼성이 이제 보핏도 이번 상반기에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이 갤럭시 언팩 행사도 7월 달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좀 보핏의 출시 일도 다시 좀 브리핑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좀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다,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BB테크는 로봇에 사람으로 치면 관절 역할을 하는 감속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그런 전문 업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6월 3일 날 이후에 지금 7, 8% 정도의 수익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차트를 같이 함께 보시면요. 자, 이것도 뭐 큰 기간 소요 없이 바로 오름세를 바로 보여줬던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바닥을 다지면서 21,500원대에서 바닥을 한 5거래일 정도 다지다가 딱 웅더의 기법에 맞게 다지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하면서 5일선과 11선을 돌파하면서 중심선까지 두드리고 있는 24,000원까지 두드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중심선인 24,000원을 더 추가적으로 돌파하게 된다면은 저점을 높이면서 돌파하게 된다면은 26,000원까지도 2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2차 목표가는 26,000원까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어떤 종목을 준비를 하셨을지 궁금한데 이 종목은 어느 섹터에 있을까요? 이 종목은 메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메타요? 네, 페이스북이요? XR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에 저는 이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람이라든지 뭐 사물이라든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예. 네, 이 종목이 6글자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어디에서 웅덩이가 발현이 됐을까요? 네, 정말 많이 이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많이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웅덩이가 지금 출현한 상황이고 모멘텀은 일단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기업은요. AI 기반에서 리얼타임 콘텐트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월 12일 날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 대회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8월 말쯤에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 이제 시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삼성이나 구글, 퀄컴, 그러니까 애플에 이어서 삼성 역시 XR 헤드셋이 이번 연도 안에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출시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기대감 때문에 매출 상승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관련 이제 보도를 같이 보면은 자, 애플이 비전 프로를 공개하면서 XR 관련주들이 일전에 급등세를 좀 보인 적이 있죠.
삼성 역시 좀 뒤처지지 않으려고 XR 헤드셋을 조만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때 당시에 갤럭시 링이라든지 혹은 헤드셋이라든지 좀 브리핑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기사 내용을 같이 보면요. 자, 애플이 비전 프로를 우위를 좀 확보할 잠재력이 있다는 언론 평가가 지금 나와 있고, 구글이나 퀄컴, 삼성전자가 차세대 XR 기기 개발에 긴밀히 지금 협력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좀 도전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든 XR 기기, 퀄컴의 칩셋, 그리고 구글의 운영 체제가 탑재된 형태가 유력하다는 지금 예상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면요. 자, 삼성전자가 이번 연도 안에 맨 하단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르면 이번 연도 안에 XR 기기를 내놓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내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OLED라든지 XR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도 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이미 갤럭시 글래스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지금 출원한 그런 상태예요. 자, 더불어서 자, 다음 화면을 보면요. 자, 글로벌 XR 기기의 시장 성장세가 2022년도까지만 해도 9억 달러 정도, 9억 2,400만 달러 정도였는데 앞으로 오는 2027년도까지 성장세가 73억 달러로 약 8배 정도나 더 급증할 성장세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기대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세계 처음으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이 8월 달부터 실행이 되기 때문에 7월 달부터 좀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7월, 6월 달에는 좀 바닥을 좀 다지고 7월 달부터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 웅덩이가 출현했을 때 맨 처음에 왼쪽 맨 처음에 동그라미가 신호가 뜨고 나서 웅덩이가 하단 네모 박스 보면은 3개가 출현했죠. 그리고 나서 9,000원짜리가 17,000원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차익 매물 쭉 출회되면서 눌림 구간에 있는데 눌렸을 때도 웅덩이가 2번이나 출현됐어요. 출현되고 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15% 정도의 수익권을 2번이나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9,000원 이하로 8,300원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패턴으로 웅덩이가 3번이나 떴을 때 다 15%, 20%까지의 상승을 보여줬었고 최소 보여줬었고 많게는 17,000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고 이번에 다시 웅덩이가 출현한 만큼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요. 왼쪽 보면은 9,000원대에서 단기적으로 1,300원까지 거의 한 15%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눌렸던 그런 구간이고요. 많이 좀 내려온 만큼 8,300원만 지지가 된다면은 다시 반등을 9,500원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자이언트 스텝이었습니다. 이름처럼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말씀드린 대로 체크해야 될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야무지게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